안녕하세요. 오늘 얘기는 미국에서 한국을 떠나서 새 인생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어떤 경로로 취직을 하게 되고 살게 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저도 미국 유학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쯤에는 미국 유학하면 돈 많은 금수저 집안의 자식들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부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용 딸 아들들 미국에 대학교 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쟤네들은 저렇게 갔겠지만 딴 세상 이야기지 뭐 저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막상 제가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진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나이에 다양한 인생 배경으로 미국에 오게 돼가지고 살거나 아니면은 꼭 정착하지 않더라도 인생 경험과 영어 실력을 쌓고 한국에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 경로들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기 전에는 정보 자체가 부족했고 정보 격차를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누가 어디서 뭐 어떻게 살더라 이런 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인터넷 찾는다고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커리어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한 끗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고 학부도 미국 대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을 해서 미국에 취직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경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로로 만약에 유학을 꿈꾸시게 되면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실적인 벽에 더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부 유학을 100%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펀딩으로 지원받아서 가기는 대학교 학부 유학이나 중고등학교를 통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1학년 때부터 4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기는 어렵지만 또 해볼 수 있는 저렴한 옵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건데요. 전문대 같은 2년제 대학교들이에요. 이 대학교들이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입학하는 조건도 까다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토플 시험 점수도 미국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점수보다 훨씬 낮고요. 근데 이제 이 2년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다른 4년제 학교로 쉽게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같은 주에 주립대학교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요. 게다가 아무래도 처음부터 입학이 어려운 4년제 대학교보다는 다니기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2년 정도 공부하는 사이에 영어 실력 같은 것도 쌓였고 적응도 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한 다음에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바로 취직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공부를 하는 경로로 이런 경로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닌 분도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걸로 전공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취직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금 및 생활비로 쓰면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4년제 학부로 편입을 해갖고 졸업을 해서 억대 연봉을 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고 이런 케이스를 몇 건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나 뭐 여러 가지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되게 극적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경로지만 무슨 초인들만 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노력하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만약에 새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코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경로는 제가 선택한 경로기도 한데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신 후에 취직을 노려보는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심리학으로 학부를 다니고 석사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연구 실적을 쌓아서 등록금도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받을 수 있는 석박사 통합과정, PhD 과정을 20대 중후반에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등록금 및 생활비까지 지원해준 형편이 되진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학 생각이 있었을 때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편이 연구 실적을 쌓아서 바로 풀펀딩을 받아서 가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가신 분들의 학부 대학은 한국에서 뭔가 학벌로 좋다고 여겨지는 대학을 나온 분들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진로 방향의 정보의 차이가 큰 게 있는 것 같고요. 석박사 통합 유학에 대해서 나도 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들 때문에 저도 석박사 통합 가서 보니까 스카이 출신인 애들이 많았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 대학교 나왔지만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연구 실적을 쌓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경로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연구 경력을 좋은 실적을 잘 쌓아갈 수 있게 환경이 잘 받쳐줘야 된다는 점이 있긴 해요.
뭐 연구에 그렇게 큰 뜻이 없고 박사까지 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석사 과정으로 좀 돈이 들더라도 간다거나 이런 시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회사 경력이 이제 미국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 되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슷한 전공으로 가시면은 이제 석사 입학에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 경제적인 부분도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미국은 취업 비자가 고학력으로 졸업한 경우일수록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졸업생보다 석사 졸업생이 오히려 취업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비자 문제 말고도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에 취직하는 경로는 다양한 면에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미국에 적응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인턴 같은 것도 하면서 미국 사회 경험 및 생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온 지 한 2, 3년 안에 취직을 해가지고 잘 다니고 계신 분들 보면은 짧은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잘 재밌게 생활하고 계시구나. 제 마음도 흐뭇하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나이가 좀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한 40대, 50대 이럴 때도 미국 정착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경로죠. 세 번째 경로는 NIW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학력 독립이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일종의 영주권을 받는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전문 분야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논문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면 그 특기와 전문성을 가지고 NIW라는 영주권 신청을 아예 한국에서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승인이 되셔가지고 미국에 가시는 경우는 처음부터 영주권 받은 상태로 아예 미국에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가서 본인이 전문 분야 쪽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를 다니셨으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심리학 쪽에 박사학위가 있으셔서 뭐 논문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토대로 NIW를 받으시고 심리학 관련된 분야에 취직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의 얘기도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확실한 상태에서 오는 이민 개념의 미국 정착이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더 개척하러 온다 이런 개념으로 사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혼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로 인해서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정말 나이를 안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취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충분히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외국인이 하기 쉬운 분야이긴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시거나 뭐 석사 과정을 다니거나 석박사 통합을 가시거나 학교로 다니시거나 아니면 기술 같은 거를 습득을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받으시거나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듣게 돼요. 예를 들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디자인 쪽으로 나가시거나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시거나 소위 말하는 뒤늦게 공부를 해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다니게 되는 경우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오히려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변 규준 이런 것도 미국인에 비해서는 애매모호하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다 보니까 처음에 주니어 롤로 들어가야 되긴 하죠. 그래도 원래 그 분야의 직업이 돈을 많이 주는 데라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또 아닌 거예요. 아예 40대에는 이 분야를 했다가 50대는 또 다른 분야로 가서 또 주니어 롤로 시작해서 시니어까지 가고 60대는 또 다른 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신기하죠. 근데 한국은 뭐 아직까지는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게 나이 불문하고 도전하고 꾸준히 뭔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으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엄청 TV에 나올 만한 이야기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흔하게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놀라울 일도 아닌 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정착해서 일을 하는 게 어렵지만은 한국이 워낙에 살기가 빡세고 너무 경쟁이 심하고 날고 길고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환경에 있었다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사는 게 한국에서 느끼는 좌절감만큼인가? 긴 해요. 영어 같은 부분에서는 원초적인 좌절을 느낄 때가 많긴 하지만 느낌이 다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30대쯤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20년 동안 경력을 쌓았어. 그 다음에 한 50대 후반 이럴 때 자기 나라로 다시 연금이랑 재산을 가지고 컴백을 해가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지낸다거나 다양한 삶의 그런 형태가 있고 경로가 있더라고요. 특히 서부 실리콘밸리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많이 높아요. 태어나기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유학을 와서 취직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 분들이 주니어 롤로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도 되게 많이 있고 사장
서양 중에서도 이민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영어가 막 엄청나게 유창하거나 막 미국인이랑 똑같고 이렇지가 절대 않거든요. 충분히 잘 다니고 계시는 걸 많이 보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세요.